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엑스풀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2020년 3월 16일 기준으로 이 리플사가 이 엑스풀의 상표 등록권을 취소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엑스풀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엑스풀 뿐만 아니라 여기는 엑스비아 같은 경우도 상표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날짜는 2020년 3월 9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난리냐, 엑스풀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추측이 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봤듯이 엑스비아 같은 경우도 상표권, 그러니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리플넷 안에 이제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따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더 이상 리플사가 이제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이렇게 따로 나눠서 부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가 들어간 엑스풀의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좀 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엑스풀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수도 있다. 혹은 엑스풀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후에는 이 폴리사인이 엑스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풀은 그냥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이 엑스풀이라는 상표 등록권 자체는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께는 그닥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서 바뀐 것이 아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암호화폐 지갑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리플사와 인터뷰를 했었던 지갑 중에 BRD 월렛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BRD 지갑의 창업자가, 그러니까 창업자이자 CEO가 리플 아시아의 또 CEO로, 그리고 SBI 마이닝 칩 컴퍼니의 CEO로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세계 회사의 CEO가 돼버렸어요. 삼관왕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여도 될지. 이제 SBI 리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사람이 그동안에 중요 직책들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아담 트레이드맨이라는 사람이 리플 아시아의 CEO가 됐다라는 소식, 약간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BRD 월렛 같은 경우는 더욱더 XRP 친화적인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은 또 기대를 해볼만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역할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정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것을 제가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출처를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데 제가 종종 까먹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사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가올 미래를 예상을 해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리플사가 IPO 기업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이는 XRP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기사 자체의 서론이 꽤 긴데요.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리플사의 XRP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가격이 46% 정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투자 라운드에서 이런저런 회사들로부터 2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고 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리플사의 CEO죠. 브래드 빵영하우스가 예측한 대로 2020년에는 많은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 IPO를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 유명 투자 회사들로부터 리플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데, 그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금융에서 돈을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핵심 역할이 되고자 한다. IPO는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음 두 가지 상황에 XRP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공개가 진행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XRP뿐만 아니라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 리플사의 주식 쪽으로 몰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많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사람들은 이 같은 움직임은 XRP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XRP는 찬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외 커뮤니티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리플사에 투자를 하라 이거죠. XRP에 투자를 하지 말고 리플사는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늘리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데, XRP 가격은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XRP를 던지고 리플사의 주식을 사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자금이 XRP를 떠나서 리플사로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IPO가 진행되게 되면 XRP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저는 꽤 설득력이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리플사는 그들의 대차 대조표를 기관 투자자들과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XRP 판매에 대한 자세한 부분까지 이제 모두 알려지게 될 텐데, 만약에 투자자들이 리플사의 XRP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XRP 가격은 더더욱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IPO를 하게 되면 무조건 XRP에게는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인가?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투자자들이 XRP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리플사가 공개한 그런 자료들이 XRP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투자를 진행한 회사들 같은 경우, 리플사에 이미 투자를 진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투자를 감행한 SBI의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들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예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글을 쓴 기자 같은 경우도 IPO를 통한 모든 상황이 XRP에게 좀 부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찔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만약에 XRP가 상품으로 분류받게 될 수 있다면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다. 역시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이 증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제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면은 XRP 가격은 솟을 수 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XRP가 이제 증권이다 아니다 판명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리플사에 거대한 자금이 몰렸다라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부 정보를 알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XRP가 증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리플사와 XRP는 따로 별개다. 빵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리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의 중심은 XRP죠. 이 ODL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ODL을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머니그램에도 투자를 하고 빗소에도 투자를 하고 XRP 생태계를 늘리기 위해서 스프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나 여러 곳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XRP가 증권으로 판명 나게 되면은 XRP로 송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XRP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곳에 제약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이 터져 봐야 알겠지만은 그동안에 리플사가 진행을 했었던 모든 프로젝트, 몇 년 동안에 투자를 했었던 모든 자금들이 전부 다 허공으로 날아가게 돼버리는 그런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리플사가 타격을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질문은 하나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아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리플사와 XRP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개체이긴 한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리플사가 농부고 XRP가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밭을 다 갈아놓고 밭도 사고 이렇게 자리도 보고 해놨는데 갑자기 씨앗을 못 쓰게 돼버리면은 그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씨앗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 비유가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만 이 기사와 더불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사 주식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을 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말이죠.
나는 XRP를 던지고 주식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가 싫다 그러면은 굳이 와서 시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XRP 매수할 것도 아니고 XRP는 사기라고 외치면서 굳이 그렇게 구태여 꿋꿋이 어거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왜 자신을 학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가지고 원하시는 일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와가지고 그냥 욕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짧은 소식이지만은 나름 관심이 가는 이야기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정보들이 유익한 것 같다, 좀 내가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다 싶으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광고주 방문, 좋아요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XRP 영상이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